안녕하세요. 편하게 듣는 오디오 채널 그때 그 시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참 오랜만에 옛 시절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 댁에는 얼마나 큰 텔레비전이 놓여 있으신지요? 아마 벽에 걸린 평면 텔레비전에서 수백 개의 채널이 나올 겁니다. 리모컨 하나로 이 채널 저 채널 자유자재로 돌려가며 보실 테고요. 하지만 잠깐만 그 리모컨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옛날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때는 말이지요. 텔레비전이라는 게 모든 집에 다 있는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전 있는 집이라고 하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기껏해야 서너 집 정도. 그 집들은 저녁 때만 되면 동네 사랑방이 되곤 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준비가 끝나면 어김없이 그 집들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봐도 될까요? 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면 아이고 어서오세요 자리 있어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씨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좁은 방 안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어른들은 뒤쪽에, 아이들은 앞쪽에 앉아서 그 조그만 화면을 바라보며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모릅니다. 가끔 늦게 온 사람은 문 뒤에 서서 보기도 하고 심지어 창문 밖에서 고개를 내밀고 보는 이웃도 있었지요. 화면은 온통 흙과 백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단조로웠을 법도 한데 그때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흑백 화면이 우리의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입은 한복은 분명 연분홍색일 거라고, 남주인공의 두루마기는 고급스러운 회색일 거라고 마음속으로 그려가며 봤습니다. 상과들의 핀 꽃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가을 단풍은 얼마나 곱게 물들었을까 하고 상상하며 시청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런데 가끔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잡음이 심해질 때가 있었지요. 그러면 누군가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 옆구리를 탁탁 쳐주곤 했습니다. 지금 좀 나아졌나? 아직도 지지직거리네. 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보곤 했어요. 어떤 분은 안테나 선을 만져보기도 하고 심지어 텔레비전 뒤로 가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기도 했지요. 채널이라고 해봐야 고작 두세 개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KBS 하나뿐이었다가 나중에 TBC가 생기고 그 다음에 MBC까지. 그게 다였어요. 지금처럼 수백 개의 채널은 생각도 못했지요. 하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채널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서로 다를 때는 문제였지요. 아버지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하시고 어머니는 드라마를, 아이들은 만화 영화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 해서 서로 채널을 두고 소소한 실랑이를 벌이곤 했습니다. 아버지 수사반장 보자. 아니야, 오늘은 뽀빠이 나오는 날이야. 하며 가족끼리 티격태격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정겹고 사랑스러웠던지요. 안테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화면이 또렷하게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는 꼭 지붕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대개는 아버지나 큰아들의 몫이었지요. 야, 안테나 좀 돌려봐. 하고 아래에서 소리치면 위에서는 어떻게? 이쪽으로? 하며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렸어요. 우리는 아래에서 화면을 보며 조금 더 왼쪽으로, 아니야, 이제 오른쪽으로 하고 신호를 보냈지요. 화면이 또렷해지면 이제 됐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곤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안테나가 자꾸 돌아가서 화면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한 사람이 계속 지붕 위에서 안테나를 잡고 있어야 했지요.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런 불편함조차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겨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를 열광시켰던 드라마들을 기억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수사반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최불암 선생님이 연기하신 그 카리스마 넘치는 반장님과 김상순, 김호정 수사관들이 나쁜 놈들을 잡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이 시원해지곤 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에서는 방 안이 숨죽이며 조용해졌어요. 드라마가 시작되면 온 골목이 조용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길에서 놀던 아이들도 집으로 뛰어들어가고
어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사반장이 범인을 추적하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숨소리도 죽이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범인이 도망갈 때는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반장님이 위험에 처하면 조심해 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지요. 드라마가 끝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는 멘트가 나오면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전원일기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시골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그린 이 드라마는 마치 우리 이웃의 이야기 같았어요. 김 회장님 댁의 크고 작은 사건들,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과 화해,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었지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기뻐하면 우리도 함께 기뻐했고 슬퍼하면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김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에피소드에서는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지요. 어머 회장님이 하며 눈물을 훔치시던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호랑이 선생님도 빼놓을 수 없고요. 학교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를 보며 선생님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정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보며 우리는 교육의 소중함과 스승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새삼 느꼈지요. 그리고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일에 지친 어른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해 주었어요. 배우들의 재치 있는 연기와 상황극을 보며 온 가족이 함께 배꼽을 잡고 웃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모릅니다. 스포츠 중계가 있는 날이면 온 동네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물론이고 권투 경기라도 있는 날이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선수가 나오는 경기가 있으면 정말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지요. 김기수 선수나 유명우 선수 같은 권투 선수들이 경기할 때는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펀치를 날릴 때마다 좋아, 잘했어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상대방에게 얻어맞으면 안 돼 하며 안타까워했지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길 때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만세를 부르고 질 때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정말 하나가 되어 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활약하던 모습을 중계로 볼 때는 새벽 시간이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했지요. 골을 넣으면 동네가 떠나갈 듯이 환호성을 질렀고 지면 모두가 함께 아쉬워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쇼쇼쇼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미자, 남진, 나훈아, 패티김 같은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흑백 화면 속에서도 반짝이며 노래하던 모습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나 남진의 가슴 아프게가 나올 때면 온 가족이 함께 따라 부르곤 했어요. 가사를 모르는 부분은 라라라로 때우며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도 가수들의 화려한 의상과 감미로운 노랫소리에 우리는 푹 빠져들었어요. 청춘가요제 같은 프로그램도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기타를 치며 부르는 포크송을 들으며 청춘의 아름다움을 느꼈지요. 송창식의 왜 불러나 양희은의 아침 이슬 같은 노래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도 참 재미있었어요.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길지도 않았지만 그 짧은 광고 속에서 나오는 멜로디와 문구들이 온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지요. 해표 참기름이나 명성황후 비누 같은 광고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광고를 통해 새로운 제품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전자레인지나 세탁기 같은 신문물들이 광고를 통해 소개될 때면 와 저런 게 있구나 하며 감탄했지요. 비록 당장 살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우리 집에도 저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꿈꾸며 더 나은 생활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뉴스 시간도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아나운서가 또박또박 뉴스를 전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때는 뉴스도 지금처럼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어서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날씨 예보도 빼놓을 수 없지요. 기상캐스터가 큰 지도 앞에 서서 내일 날씨를 알려주면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빨래를 미리 걷어드리고 맑다고 하면 나들이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요. 어린이 프로그램도 참 많았어요. 뽀빠이나 톰과 제리 같은 만화 영화를 보며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고,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예쁘게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텔레비전이 고장나는 날이면 온 동네가 난리였어요. 수리기사가 오기까지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텔레비전 없는 집 사람들은 다른 집으로 피난을 가야 했지요. 우리 텔레비전이 고장났는데 오늘 저녁에 좀 봐도 될까요? 하며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텔레비전은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색깔도 화려해지고 채널도 수없이 많아졌지요. 리모컨 하나로 모든 걸 조작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시절 흑백 텔레비전 앞에서 온 가족이, 온 동네가 함께했던 그 따뜻한 시간들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을 함께 나누었고, 작은 화면이었지만 그 작은 화면을 통해 더 큰 세상을 꿈꾸었지요. 화면은 흑백이었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모든 추억이 알록달록 아름답게 담겨 있었어요. 채널은 몇 개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감정들이 얼마나 진실되고 소중했던지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같은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고 울던 그 시간들이 말이에요.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각자 다른 걸 보는 지금보다 어쩌면 그때가 더 행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사반장이신가요? 아니면 전원일기인가요? 어떤 가수의 노래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그때 그 시절 흑백 텔레비전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시며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